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을 보내면서 22년 유망 섹터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신 분들은 1월 3일 지금 새벽 시간대일 텐데, 자,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망 섹터 점검을 좀 하시면서 22년을 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2021년 정말 힘든 시기를 좀 보내오고 계속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좀 보내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빅이슈 21년에 있었던 빅이슈 점검부터 일단 좀 천천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제가 말한 이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많은 기관들에서 나오는 분석 리포트 전망 보고서 일단 좀 가장 여러분들이 좀 혼선이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식시장은 뭐 연속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21년 땡 끝났다고 해서 뭐 2022년에는 모든 것이 뭐 리셋, 새로운 시작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그냥 단순한 이벤트 하나 끝나고 넘어가는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21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빅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간에 좀 크게 잡는 이슈는 좀 다섯 가지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델타 오미크론 확산이었었죠. 이 확산에 따른 이슈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라든지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줬고 어떨 때는 낙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든 친환경 저탄소 정책. 이 부분 때문에 뭐 오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출렁출렁 거렸었죠. 계속적으로. 자, 거기에 따라서 아직은 좀 수혜주가 강하게 좀 보여주진 않고, 일단은 내용 자체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로나 사태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변이를 좀 거듭할수록 결론적으로 이 파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5억 명이 감염되고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했었던 스페인 독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뭐 지금 어쨌든 치료제 그리고 이제 백신 그때와는 다르죠. 우리가 100년 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그만큼 과학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발전을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경각심 이게 정확하게 바이러스다. 그때 당시에는 공기 중으로 전파나 이런 내용 자체도 몰랐었던 부분인데 지금 자체는 보신다라고 하면 뭐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떻고 어떻게 공기 중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해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지만 벌써 2년 넘게 계속적으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면서 정말 전 세계 팬데믹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델타든 오미크론든 알파, 뭐 베타든 결국에는 각각의 파동이 존재를 했었어요. 파동이 존재를 했었고 이 파동 흐름 자체를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2년 넘는 상황에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있었던 스페인 독감 자체도 어느 순간 사라졌었죠. 소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도 그동안 제가 계속 교육 내용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변이가 거듭할수록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약독화시킨다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알파, 베타보단 델타가 덜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그래도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이죠. 뭐 사망자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탄력 보여주고 그만큼 증시의 낙폭 자체도 줄어들고 시장 자체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정말 이 오미크론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마지막 변이였으면 좋겠고 여기서 내년에는 좀 다들 마스크 벗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미크론, 그리고 바이든 친환경 저탄소 정책,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열풍, NFT 열풍, 이 지금 3분기를 정말 많이 끌고 갔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정말 시장 자체에 기대 심리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었던 흐름 자체에서 이 메타버스 열풍, NFT 열풍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관련 내용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왔었죠. 그냥 NFT 관련 뭐뭐만 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자체도 상한가 계속 보여줬었고요. 메타버스 자체도 거기에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또다시 그래픽카드, 뭐 컴퓨터 할 것 없이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던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크게
열풍을 일으켰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다. 2021년 빅이슈 점검 중에 하나였었죠. 자, 특히나 일단은 친환경 저탄소 정책 자체는 뭐 바이든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EU에서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이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간다라는 관점 하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100년 넘는 건물이 유럽에 정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아직도 석탄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탄소 정책을 계속 일으킨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새로운 건물 노후화된 건물들을 부시면서 다시 최신화시킨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탄소 정책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면서 뉴스로 계속 접하면서 내용 자체를 많이 보셨었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발생을 했어요. 왜?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오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오일을 기초로 하고 있는 뭐 전기를 전기를 쓰는 그리고 원료를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각각의 산업군 자체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총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10단계, 20단계에 걸쳐서 결국에는 10단계, 20단계에 걸쳐가지고 생산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 단계별로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미비하게 한 단계에서는 뭐 20원 오르는데 10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면 이게 200원이 될지 500원이 될지 1000원이 더 오를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발생을 했었고 제가 이거는 정말 예전부터 강조를 굉장히 크게 드렸던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연준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 우리 전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될 거야.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인정을 했었죠. 이전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차 시장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고차 내용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지금 봤었을 때 결국에 중고차는 신차 가격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오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 수요 공급이 안 맞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일 가격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이 후반기에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오일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 슈팅, 그쵸? 8월부터 해서 저점을 그리고 있었던 지금 61달러 하고 있었던 오일 가격이 85까지 그냥 단숨에 들어 올렸어요. 정말 미쳤었죠, 여기는. 미친 구간이었,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죠? 그만큼 대단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상승폭 자체를 크게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발생시켰던 원인이었고 그만한 낙폭을 다시 줬었어요. 그렇죠? 정책 비축률을 푼다. 전략 비축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오펙의 제재를 걸었을 만큼 여기서 가격의 조정을 보여줬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렸던 게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올 것이고 거의 북반구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파에 따른 내용으로 봤었을 때 오일 가격은 다시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현재 구조로 봤었을 때는 82달러까지는 다시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종 고점 라인 때 레벨 때까지 올해 겨울 올라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체크할 부분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관련돼가지고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지금 이 오일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이러한 부분들 같이 봤었을 때 결국에는 전쟁이 난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의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해석으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던 거는 지금 오일 가격의 상승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로 그냥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팬데믹 사건 이후에
시장에 푼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푼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공급망 변목 현상이 있었죠. 공급망 쇼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수요 공급으로 봤었을 때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다체적인 내용 자체를 인플레이션이 나와줬었고 결국에는 연준에서는 이번에 파월이 잘 연임이 되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지금 카드를 강력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나 21년도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22년도에 최소 3회 이상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3회 그 다음부터 뭐 2회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점도표를 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이 있고요. 테이퍼링 자체도 속도 자체를 2배로 늘리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과 더불어서 확인한다라고 해도 더 이상 늦추진 않고 우리 멋대로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우직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대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이슈는 좀 묶어주시고 이것 때문에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더 지금도 오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나올 때마다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 있다라고 했었죠? 특히나 금리에 가장 민감한 개발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술주 위주에서 굉장히 크게 등락폭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런 기술주들은 새로운 걸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들을 빌려서 그렇죠. 빌려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가 캐시카우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요동치면서 캐시카우라는 거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출은 받을 수가 있겠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내가 달에 무조건 1,000만 원씩은 고정 수입이 나온다. 월세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빌려도 결국에는 나는 갚을 능력이 된다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없고 개발만 하는 그냥 무작정 대출만 해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관점을 잡았을 때는 이러한 쇼크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더 빠르게 앞당겨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의 쇼크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뭐 5천만 원 빌렸던 1억을 빌렸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충분히 우리 기업 자체에서 소화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기업들은 피해를 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약간 이 캐시카우 쪽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제가 21년도에서 22년도로 슉 하고 넘어가진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냥 단기간에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어쨌든 이전의 이슈들 그리고 1분기에 일단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같이 뭉쳐지면서 22년도를 보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빅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일단은 보는 거고 앞에 타이틀은 자 일단은 22년도 핫섹터 전망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델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용 자체로 백신 섹터가 있겠죠. 좋은 점 나쁜 점이나 이런 부분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일단은 2021년에 일단 좀 빅이슈를 점검을 해야 다가오는 22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볼만한 게 델타, 오미크론. 당연히 코로나에 대한 내용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있습니다. 일단 종식이 되고 나서는 확실히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눌림을 받았었던 종목들, 특히나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행이나 레저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고 거기서는 테마까지 형성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 슈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굿이랑 배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일단 좀 설명해 드리는데 백신 섹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잠재되어 있는 이제 악재랑 일단은 좋은 점 이런 부분들 좀 써놨는데 일단 하나하나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차 접종, 2차 접종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들 다 문자 받으셨죠? 일단은 뭐 3차 부스터샷까지 이제 다들 이제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좀 대기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일단은 이런 백신 접종의 이제 뭐 빈도수랑 횟수가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있죠. 왜냐면 거기에서 일단 본다라고 하면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러한 백신 제조 개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걸 좀 맞게 일단은 뭐 개발 또는 뭐 추가 접종, 부스터샷 뭐 4차까지 맞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뭐 4차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맞고 있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 수요가 많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또다시 개발을 하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는 일단은 뭐 개발 이슈, 그쵸? 백신 대에 일단은 개발 이슈가 또 있고 왜냐면 4주에서 6주 내에서 이러한 적합한 백신을 개발 완료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줬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동안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백신 부스터 접종의 실적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2022년 1분기나 2분기에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핫섹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백신 접종의 코로나 대응 효력에 의구심이 들죠. 결국에는 그동안은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맞아도 충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뭐 70%다, 어떤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몇 프로다, 모더나 몇 프로다 막 하면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었죠. 결국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굉장히 변이가 많아지면 그쵸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데 이 위에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 몸에 침투할 수 있는 침투력이라든지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 자체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쵸 돌파를 많이 보여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적합한 백신을 개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또 의구심과 계속적으로 돌파 감염이 결국엔 비접종자랑 접종자랑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특히나 언제까지 백신을 좀 맞아야 하는가 소비자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미국 자체에서도 피로도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를 조사를 했었을 때 60% 이상이 이제는 지쳤다. 그냥 내가 코로나 걸리더라도 아니면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더 이상 뭐 계속 3차, 4차, 5차, 100차까지 맞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안 좋은 상황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화이자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그쵸 델타와 오미크론에 따른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보면서 가져갔었을 때 사실상 단기 급등을 또 보여주지만 그만큼 낙폭을 굉장히 또 크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50에서 4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20% 이상 조정을 또 받고 그 이상의 상승 추이를 또 보여주는 굉장히 등락폭이 큰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기 좀 힘들고 내년 자체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정말 마지막 바이러스다라는 관점 하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종식까지 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만한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쵸? 원래 제약사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고 있는 탄탄한 백신 외에 나머지 제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로 인해서 이 자리값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도 그쵸? 굉장히 크게 하락폭을 맞으면서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어지러운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승폭도 어마어마했어요. 100달러 하던 게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100달러 20년도 9월 달에는 50달러였죠. 100% 올랐습니다. 100%. 이때 20년도 9월이면 이미 코로나가 한참 여러분들이 나왔던 시기였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 백신이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었던 내용이었었죠. 잡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쵸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이때 이런 PPT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가져갔었는데 딱 이 구간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240, 300불 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더나랑 바이오엔테크나 이런 부분들 바이오 섹터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바이오테크 섹터를 가져가면서 이 내용을 했었는데 그때만 보더라도 그래도 2배 이상 올랐었던 굉장히 크게 이슈를 한번 받아줬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설명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백신 섹터에는 호재와 악재가 양날의 검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번 다시금 추세를 받고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1분기 이전에 그리고 그 전에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는 한 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친환경 저탄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에너지 원료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심각한 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에너지 원료랑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오일 가격은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기본 정책 기조가 일단 뭐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발전 그리고 EU에 역시 최근에 제로 탄소 정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종목들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슈 바람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상승폭에 따라서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먼저 지난 이슈 때에서도 일단 좀 불거졌었던 좀 우려스러운 점인데 기존 화석연료를 완전히 이 친환경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겠죠. 결국엔 친환경 쪽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도 내연기관차 안 만들고 전기차 만드는 이유가 수소차 만드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저탄소 정책을 계속 가져가자.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이 수요 공급, 전기의 수요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로 뭐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봤었을 때는 완벽하게 단기간에 이 수요를 넘어가는 대처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까지도 사실상 이슈를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같이 플러스 알파로 봐주실 만한 게 원자력이겠죠. 이 사이 이제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서 대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탄소 개념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원자로가 나와주면서 완벽한 지금 대처를 가기 전에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완전한 대체의 흐름으로 유연하게 넘어갈 테니까 이 부분까지 좀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오미크론 확산된 상황에 따른 이제 차질, 친환경 대체 사업에 이제 좀 차질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발생을 했다라는 점도 아직까지는 유효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앞전에 있었던 오미크론 내용이나 이렇게 좀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탄소 제로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굿뉴스, 배드뉴스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기간 이 섹터 자체를 몇 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 원자력을 같이 넣어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주가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좀 대장주를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친환경 섹터 중에 일단은 태양광 그리고 이제 기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좀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게 이 엔페이지예요. 엔페이지 에너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연초 대비 연초에 이제 바이든 정책 관련주로 이제 상승세를 이제 좀 강하게 보이다가 일단은 다소 지금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죠. 차트상으로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EU와 이제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사업 전반에 이제 좀 회복이라든지 이런 기미를 좀 볼 때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여파 때문에도 그래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 좀 어느 정도 주춤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변이 확산 자체가 일단은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가 지금 충분히 이 오미크론 코로나에 그래도 영향을 받고 있다. 원래는 꾸준히 더 올라와주고 더 상승 탄력을 받아줄 만한 내용 자체지만 이렇게 악재가 이 부분에 조금 살짝 깔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한 대체 에너지를 좀 활용해서 이제 뭐 가정이랑 이제 뭐 산업 전력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동력을 좀 동력을 좀 공급해주는 회사인데요. 넥스테라 에너지 누구나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대체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제 기존 화석 연료까지 좀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엔페이지랑 일단은 좀 다른데 결국에는 이 동그라미 두 개 자체는 이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같은 구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같은 구간을 나타내지만 이전에는 뭐 낙폭 자체를 더 키워갈 수 있어도 전반적인 큰 추세를 한번 봐주세요. 전반적인 큰 추세를 한번 봐주시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 고점에서부터 낙폭을 너무 키워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승 추세 자체 힘 자체가 여력이 그렇죠. 주가 추이를 보신다라고 하면 여력이 좀 적은데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비교해서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일 가격 폭등, 천연가스 지금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보신다라고 하면 엔페이지보다는 그래도 넥스테라 에너지의 내년 처음에 여러분들이 22년도에 이제 좀 한 번 더 관심을 좀 더 가져갈 만한 내용 중에 하나죠. 오일 가격이 다시금 폭등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금 폭등했었을 때는 상승 탄력 고점을 다시금 그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조금 두 가지 관점을 엔페이지랑 넥스테라랑 같이 판단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결국에는 이쪽 관련으로 이슈를 받을 거지만 현재 가격대라든지 움직임,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넥스테라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 벌써 지금 14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 메타버스랑 지금 NFT 관련 내용 자체를 조금 마지막으로 3부에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 관련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나머지 내용으로 3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내용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대까지 지금 좀 넘어왔는데요. 22년 지금 핫섹터 전망,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자, 이전에 앞에서 일단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이제 뭐 친환경 저탄소 정책까지, 그리고 델타 변이의 오미크론에 따른 이제 코로나에 따른 이슈로 일단 좀 가져가는 내용들 이렇게 좀 가져왔었죠. 그래서 자 일단은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빠진 내용들 좀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모더나랑 화이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내년에 왜 지금 여기를 좀 주목해봐야 되냐? 결국에 1분기 실적이겠죠. 1분기 실적의 흐름 자체도 충분히 결국에는 지금 3차, 4차 접종까지 계속 부스터샷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미국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죠. 그리스보다도 더 낮은 접종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퍼센트로. 그렇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수요를 충분히 더 많이 볼 수 있다. 결국에는 확진자 수사 증가와 현황을 지금 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직 백신에 맞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조금 더 빠진 내용인데 일단 이전에 2부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봤었을 때 지금 내용 보면 이거 자체가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제 나온 S&P 클린 에너지 인덱스죠. 자 일단은 바이든 집권 초기에는 일단 급등했었죠. 이 부분이 공약으로 걸었었던 만큼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받아왔지만 결국에는 뭐 경기 지표가 일단 좀 저하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 여기서는 한번 꺾여주는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가다가 다시 EU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그죠 탄소 중립 얘기를 꺼내고 지금 다시금 바람이 조금 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일단은 현재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탄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로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산업이 이 방향성으로 이제 좀 지향을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탄소 지금 저탄소로 가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간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간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가겠지만 그 사이에 넘어야 되는 허들 자체를 우리가 이 우라늄으로 그쵸? 원자력으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징검다리 역할로 이 사이 구간을 메꿔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나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러한 지금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로 저탄소 정책으로 가는 이 산업 분야 자체가 결국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후진국 쪽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개발이 되고 선진국에서 먼저 적용하고 기술이 나온 발전된 친환경 기술 정책이 계속적으로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는 후진국 쪽으로 이 수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봤었을 때는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도 지금 좀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NFT 이슈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쨌든 핫섹터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 MZ세대의 이제 소비 트렌드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거대 기업들의 이제 진출이 좀 많이 도드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사건으로 일단은 페이스북 자체가 사명 자체를 아예 메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가져가고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해당 산업이 이제 뭐 제2 SNS 이제 붐처럼 이제 좀 시장을 좀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좀 미래를 그려봐야 돼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자체를 가져갔었을 때 미래를 그려보고 어느 정도 망상을 좀 펼쳐봐야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만큼 이 메타버스 NFT 정말 이게 맞나? 현실적인가? 뭐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막 생각했던 내용 자체가 시장의 테마를 보면서 강력한 테마 바람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가져가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공상과학을 이제 펼쳐가는 거죠. 하지만 너무 먼 미래를 계속적으로 화성 간다라는 생각만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주식을 그거를 사모으면서 가져가는 거는 너무 먼 미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이 소외받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 메타버스 NFT가 딱 좋은 예시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시장에 한 발짝 아니면 반 발짝 앞서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이 힘든 상황들 더 이상 상승 테마가 없고 이슈가 없었던 내용 자체를 이 부분으로 좀 불어 넣으면서 이슈를 굉장히 탄력을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 모멘텀을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발짝 앞설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려면 지금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핫섹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내용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기서 일단은 좋은 내용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시장이 강하게 테마를 불어주긴 했었지만 어쨌든 얘네도 단기 실현에 어려움은 있어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수익 실현을 봤다라고 하면 가장 좋았고 사실 여기를 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주식인지 한 번에 여기서 가져가야 될 주식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메타버블이라는 견해가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지배를 했었던 닷컴 버블과 굉장히 이제 같이 생각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이 닷컴 버블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버블이 심하다. 왜냐면 시장이 돈을 많이 풀었었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현재 고가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러한 지금 닷컴 버블과 비교가 되고는 있지만 현 시대 자체가 이전과는 훨씬 더 템포가 빠르죠. 닷컴 버블 때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처음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시기 자체가 너무 한 템포가 아니고 두 템포, 세 템포 빨랐기 때문에 거기서 버블이 일어나면서 무너졌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실현이 어렵고 기대감 반영이 좀 심각한 부분은 분명히 양날의 검으로 존재를 하지만 현재 추세랑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 대장주들 섹터 자체가 이쪽에 IT 관련 쪽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버블이 아니고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이후에 충분히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거고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버블이 아닌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코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코인도 어느 정도 버블에 대한 내용과 그래서 투기적인 내용 자체로 해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유명한 사람들, 전문가 분들이 결국에는 계속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제 코인 자체를 인정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NFT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시장에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NFT 자체에서 제가 봤었을 때, 첫 번째 대장 종목은 오히려 이제 로블록스나 다른 메타버스 내용 자체들보다도, 그쵸, 메타나 로블록스보다도 정말 이번에 제대로 탄력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체크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메타버스 바람 불었을 때 벌써 주가가 33% 이상 급등을 해준 모습이 있고요. 그만큼 상승 탄력에 어느 정도 눌림은 보여줬지만 주가 자체를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 자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최근에 금리 인상 여파랑 오미크론 미국 확산에 조금 주춤한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 이어진 이 강한 반등세나 흐름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그쵸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래픽 반도체랑 이제 해당 하드웨어를 이제 좀 제조하는 기업이라서 이 부분은 가장 또 현실적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양자 컴퓨터랑은 좀 별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메타 플랫폼스 여기 페이스북 지금 제가 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계속 방송을 연달아 쉬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말이 꼬이는데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전에 워낙 지금 얘네도 대장주로 계속 상승 탄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한 해였었지만 결국에는 빅테크 규제랑 더불어서 이제 내부 고발 사건까지 터졌었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자체 힘들었지만 이 구간대에서 이제 사면까지 바꿔가면서 다시금 이 자리값 지금 기관값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정작 지금 메타버스 이 테마가 불고 탄력을 불었을 때 오히려
오히려 낙폭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재미를 못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주자로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았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 좀 384달러 돌파 여부도 지켜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자리값 충분히 저점 자리값 안 깨면서 300달러대 유지하는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VR이랑 AR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구현하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해당 산업 자체가 일단 메타 기업에 이제 좀 이 해당 산업에서 일단 메타에서 어떠한 기술 기업의 이제 뭐 발표라든지 기업적인 내용이라든지 향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슈로 좀 잘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이 관련 다른 테마나 내용 자체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거 22년도에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새해부터 준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에너지랑 원자재도 있죠. 에너지 원자재.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결정권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원자재랑 이 에너지 관련 쪽으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쵸?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거에 관련 업체들 처음부터 1차 생산을 하는 업체들은 그래? 가격 올랐어?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의 마진의 퍼센트를 맞춰서 올려주면 돼 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게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1,000원 하던 물건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10,000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매하기는 힘든 거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초창기에 원래 원료가 얘네가 가격 결정을 가지고 있던 얘네가 100원에 팔던 거는 200원에 팔 수는 있다라는 거죠. 얘네가 스타트를 끊어서 결국에는 피 보는 거는 뒤로 갈수록 더 이상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얘네는 원래 정해진 마진율이 뭐 70%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겠죠. 후반으로 단계 거쳐가면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대체 상품이 존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 때문에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거의 원가 비슷하게 후반에 갈수록. 그러니까 이 처음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코로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원자재 굉장히 핫하게 내년까지도 같이 계속적으로 탄력, 바톤 터치하면서 지금 이어서 가져줄 섹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 좋은 뉴스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현재 국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분쟁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조금 많이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지금 오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원자재나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대도 지금 현재 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대 자체가 지금 현재 한 번에 이제 4.8까지 4.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4.8달러까지 그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포인트로 표현할게요. 현재 구간대는 위아래 4.2에서부터 4.5까지 굉장히 강한 변동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해석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고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2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지금 60달러대에서부터 80달러대까지 오일 가격 이거는 선물이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낙폭을 보여주지만 다시금 상승. 근데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쟁들 때문에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격 결정권의 보유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여기서는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이 프로포트 맥모란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자체에서도 지금 이슈 자체가 탄력을 받으면서 일단은 전고점 라인대 46.1달러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굉장히
상승 탄력을 좀 잘 받아주고 있고요. 정고점 이상 돌파를 하면서 내년 때 저는 가장 이슈를 좀 볼 수 있고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프리포트 맥모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결정권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플레이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코로나 종결에 따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상승 탄력,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갖춰져 있었고 이전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박스권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탄력 받았을 때 에너지를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아인데 얘네는 이미 전고 좀 돌파하면서 선 반영이 됐어요. 위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저항 라인대가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탄력과 더불어서 내년 1분기까지 아니면 내년 여러분들이 보시는 올해 22년대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얘네 역시도 같이 비교해서 프리포트 맥모란이랑 지금 현재 알코아를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대가 조금 애매한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금리 인상 결국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지금 내용 자체가 시장에 결국에는 받쳐져 있어요. 그렇죠? 결국엔 금리 인상 될 거고 알고 있죠. 금리 인상 될 거고 조기 테이퍼링 종료 2배나 지금 빠르게 템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 여러분 보고 계시는 3월, 4월 때 1분기 어느 타이밍 때 금리 인상을 딱 보여주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금리, 보험, 섹터 여기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백신 개발됐고 결론적으로 뿌려지는데 아까 모더나나 화이자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혜를 받을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타이밍을 몰라서 아니면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겠죠. 충분히 배당이랑 주가 상승 동시 수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 상승, 동시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리 인상, 이쪽 금융, 보험 섹터 쪽 충분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의 단점이죠. 결국에는 상승폭 자체가 좀 꾸준히 완만하다. 그만큼 낙폭도 좀 적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보기 힘든 섹터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좀 단기 매매에 비적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도 더 좋은 내용과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